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행정소송법 입문 강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5조, 6조를 배우실 텐데 요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5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면 일단 국외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한민국 밖에서 기간을 셀 때 기간을 요렇게 세주겠다. 이게 바로 국외에서의 기간이에요. 그럼 행정소송법이든 행정소송에 관한 개별법을 보게 되면 뭐는 며칠 안에 해라, 뭐는 며칠 안에 해라 이렇게 날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가 있거나 예를 들어 무슨 뭐 우크라이나나 여기에 가 있으면 우리나라 법원에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든 뭐하든 송달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더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기간을 법에서 14일로 해놨으면 30일, 30일로 해놨으면 60일, 60일로 해놓은 경우에는 90일 안에 하면 된다. 요렇게 이제 기간을 늘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게 소송행위의 추안이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하는데 어떤 걸 이제 소송행위의 추안이라고 얘기하냐면 제31조에 보게 되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요것도 요쪽에 가시게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맛배기만 보시는 겁니다. 자, 확정 판결이 일단 있어요. 근데 그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확정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재심 1년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 그렇게 청구하는 게 재심입니다. 근데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 30일은 불변기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불변기간은 뭐냐? 어떤 경우에도 이 날짜가 늘어나지 않아요. 무조건 이 날짜 안에 소송행위를 해야 됩니다. 재심 청구를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국민이 대한민국 밖에 있어요. 그럼 여기 30일 돼 있으면 대한민국 밖에 있으면 60일 이내에 재심 청구하면 받아줄게. 요 내용입니다. 그럼 소송행위 추안하고 불변기간 요거를 이제 같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원자력 발전소 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얘가 신청해서 허가 처분이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자기가 원했던 허가 처분이 나왔으니까 이걸 다툴 일이 없어요. 소송 가서. 근데 인근 주민들이 갑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 허가가 나가니까 이 원자력 발전소 시설로 인해서 방사능 같은 거에 노출되는 위험이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법관님,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이 봤더니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했어요. 그래서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 얘기는 이 법원은 갑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린 겁니다. 그럼 갑은 이 소송에 들어가서 무슨 법관한테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이 소송에서 자신의 허가 처분이 취소 판결로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요 갑의 입장에서도 법관 앞에 가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법관님 이 판결을 좀 뒤집어 주세요. 제가 받았던 허가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럴 필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때 얘가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재심이라는 청구예요. 그래서 법관님 요 전소법원에서 이 허가가 위법하다고 날려버렸는데요. 이거 잘못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을 뒤집어 주세요. 결국 이 판결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법원에서 판결 잘못됐네. 이거를 취소해버리면 다시 갑에 대한 허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자의 재심 청구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걸 며칠 안에 내야 되느냐? 이 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이 30일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냐면 요 30일 요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 20일쯤 됐는데 자,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자,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쟁 터져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소장은 접수하고 가야 되겠다. 피난 가야 되겠다. 이럴 수 없겠죠. 그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은 이런 재심 청구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전쟁이 이때 끝났습니다. 그래도 요 30일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불변기간이에요. 절대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시작돼서 계속 중이어도 요 30일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장애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 14일 이내에 미처 못했던 재심 청구라든지 소제기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요때 제기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요 30일 안에 제기한 걸로 봐주겠다. 법에서 아예 요때 제기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제기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낸 걸로 그냥 보호해 주겠다. 이게 바로 불변기간과 소송행위 추한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법조문을 보시게 되면 자, 국외에서의 기간, 법에 이러이러한 날짜들이 있는데 소송행위 추한할 때 대개 불변기간의 경우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소송행위 추한할 때 법에서 14일로 돼 있으면 30일, 30일로 돼 있는 건 60일, 60일로 돼 있는 건 90일 이렇게 날짜를 늘려줄게. 요게 바로 제5조에 규정된 국외에서의 기간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6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조에는 이제 어떤 규정이 있냐면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공고해라.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 규칙에 대해서 위헌 판결 나오게 되면 이거 관보에 공고해라. 그럼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소송이 진행됐는데 그냥 대표적인 항고소송을 예를 들게요. 항고소송이 진행됐는데 대법원까지 갔더니 대법원이 갑자기 야, 이 명령 규칙은 상위 헌법이나 국회가 만든 법률에 위반되게 잘못 만들었네. 요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럼 빨리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이 사실을 통보해라. 그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위헌 판결 받았다라는 걸 널리 관보에 게재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세무사 시험에서는 늘상 물어보는 게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고치면 틀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통보해라. 이게 항상 시험 보게 되면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은 이제 성문법 국가고 성문법의 종류가 여러분들 헌법 얘기 많이 들으시죠? 한 국가의 최고 근본규범으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의해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내에서 효력이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 근본규범을 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헌법 밑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소득세 법, 무슨 법률, 국회가 만든 규범이어야 무슨 법, 무슨 법률 요 제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원래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규율하는 게 법치국가의 원칙인데 오늘날은 행정이 워낙에 전문화되고 다양하다고 복잡하다 보니까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이 국회가 만드는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도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를 만듭니다. 총리나 각부 장관도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범을 만들어요. 이걸 법규라고 얘기해요. 그럼 법규는 뭐냐? 그 내용이 국민도 그 내용대로 구속받고 행정기관은 당연히 이거 따라서 행정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대로 국민도 구속을 받고 어느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법관은 법을 적용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렇게 재판규범으로 쓰여지는 법률들, 법규들 이거 규범들을 통틀어서 법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내의 법규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헌법이 있고 국회가 만드는 법,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도 국민을 구속하는 법규를 만듭니다. 그럼 대통령이 만든 법규는 무슨 제목으로 나오냐면 무슨 법 시행령 요 제목이 붙어요. 요게 대통령이 만든 명령을 줄여서 시행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든 겁니다. 총리나 각부 장관도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을 만들어요. 그럼 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들었을 때는 무슨 법, 시행 규칙 요 제목으로 이제 만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1조 뭐, 2조 뭐, 3조 뭐, 4조 뭐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6조는 왜 필요해서 만든 조문이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 갑이라는 사람의 무슨 영업하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은 여러분들 전부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공식을 법에다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을 딱 대입해 보면 얼마가 떨어져야 되냐면 5천만 원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나 총리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계산 공식을 잘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이라는 애한테 요 계산 공식에 따라서 만들게 되면 1억 원이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갑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이거 위법하다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이 보니까 이 처분이 위법한데 왜 위법하게 나갔지? 이거를 찾아보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게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공무원은 이대로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분이 위법하게 된 이유가 시행령 시행규칙, 명령규칙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게 잘못 만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법원은 요 처분은 일단 취소해 줄게. 너희 과세 처분은 취소해 줄게. 근데 이 시행령 시행규칙 자체가 위헌 위법으로 잘못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없어지기 전에는 이걸 제대로 만들기 전에는 또 어디선가는 이대로 집행될 위험이 있으니까 대법원은 빨리 이 사실을 행안부 장관한테 알려라. 그럼 행안부 장관은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빨리 그 사실을 관보에 실어서 널리 알려라.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아 이거 위헌 판단 받았대. 위법하다는 판단 받았대. 그럼 우리 잠깐 기다리자. 제대로 다시 만들 때까지 이런 걸 목적으로 만든 게 행정소송법 6조의 공고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법조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명령규칙, 대통령이 만든 시행령, 총리나 장관이 만든 시행규칙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규칙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대법원은 빨리 행안부 장관한테 통보해라. 그럼 행안부 장관은 어디선가 또 집행될 위험이 있으니까 널리 빨리 관보에 알려라. 그래서 제대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대로 만들어질 때까지 집행을 못하게끔 막아라. 요게 바로 행정소송법 제6조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제 6조까지 이제 맞춰드렸으니까 저는 잠깐 쉬었다가 인문 강의 4번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